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회생, 도산 일반하고 회생 6번째, 총 7번째 시간입니다. 회생 절차는 6번째고, 전체적으로 7번째씩입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생채권 등이 면책, 소멸되고 실제법상의 권리의무가 변경되며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실효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이러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회생절차 각 단계에서 의견 청취, 의결권 행사 등으로 채권자 등 각 이해관계인에게 이해를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 보정이 확보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생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입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결국 회생계획의 수행을 막으려면 회생계획 수행정지 가처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면책 및 권리의 소멸.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을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고 채권장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회생채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됩니다. 이 특별한 사정이 뭐냐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해줘라는 판례가 지금 여러 개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면책의 의미에 관하여 항상 면책의 의미에 대해서는 채무소멸설과 책임소멸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채무소멸설은 채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설이고, 책임소멸설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대립하고 있습니다. 면책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전자는 부당이득이 되지만 후자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책임소멸설, 이걸 자연채무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면책된 회생채권 등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재기 권능을 상실합니다. 이거는 모든 도산 절차, 파산 면책, 개인회생 면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계획 효력이 미치는 자.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및 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는 것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변경을 받거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지 않는 자.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한테는 그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 변경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그 한도를 넘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시점에 주채무자가 감격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자, 주로 이제 기업의 대표이사겠죠.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가 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 기업회생 과정에서 기업 채무자에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 대표자, 기업인이 제기에 장애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에는 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판례도 있죠. 유추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지만 진 사례가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이 법에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추 해석은 안 되고요. 국회에서 입법적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신용보증재단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판례를, 신용보증재단은 주로 개인 사업이죠. 이렇게 연대보증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취지가 틀리죠. 이 기업인들은 주로 법인이잖아요. 그리고 대표이사를 쓰면서 연대보증 쓰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주로 중소상공인, 개인 사업자한테 뭐 이게 신용공여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법인도 가능은 합니다만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중지된 파산 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에 대한 경매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회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파산 절차나 이런 건 다 나가리가 됩니다. 중지한 절차가 실효되도록 한 것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면책되거나 변경되고 변경된 권리의 실효는 관리인에 의한 회생계획의 수행에 위임되어 있는 이상 중지된 절차를 유지할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징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의한 체납 처분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중지된 상태를 유지할 뿐 속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되는 것은 실효되지 않고 오히려 인가결정과 동시에 그 절차의 속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생계획에 납부 징수유예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체납처분이 곧바로 속행되지는 않습니다.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와 효력.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는 법원 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변경된 권리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생계획에 관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채무자의 주주, 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신회사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